야 일본에는 저렇게 강세가 되고 외국인 자금이 뭐 1조 yen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yen이 강세가 안 돼? 이렇게 혹시 의심을 가거나 의문이 가시는 분은 이제 제 말에 조금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전 리만 브라더스 한국 대표 김진성 대표님과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 이제 더 짚고 넘어갈 게 최근에 일본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엔화와 더불어서 일본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벌떡 일어났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도 굉장히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근데 좀 신기한 게 일본 주식이 3배나 올랐고 외국인 투자도 많아서 그런데 왜 엔화가 약세로만 갈까요? 약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이해.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하나만 띄워가지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최근에 또 블룸버그의 뉴스도 났고 어떤 딱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요즘은 자기네 나라 주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주식 많이 사고 또 외국인들도 나라를 넘나들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의 주식을 샀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럼 외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외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투자할 나라로.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주식이 10%가 올랐는데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20%가 약세가 됐어요. 통화가. 그럼 나는 네트로 결국 10% 손해를 보잖아요. 뭐 또 반대면 또 더 좋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네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외환 해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놔두고 해지를 안 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해지를 하면 해지를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일본 투자 지금 또 미국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계속 뒷골이 땡기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1300 뭐 지금 50원 근처의 이 돈은 워낙 약세 기준이 이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도 강세됐더니 이게 강세가 돼갖고 미국 주식으로 먹었는데 환에서 10% 깨지면 이게 뭐가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왜냐면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해피해요. 1100원대 1200원대 하신 분들은 주식으로도 좀 먹었는데 환 먹어서 합산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하냐고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라에 주식을 투자할 때는 환해지를 되게 안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그거 첫 번째 이유는 외환보다 주식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의 움직임이 외환 움직임보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다르겠지만 웬만한 주식들은 그 볼러틸리티 이런 계산을 해보면 한 30 정도 돼요. 30 정도라는 그런 움직임, 30의 의미는 떠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지수는 뭐 15에서 20. 외환은 10보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환의 움직임보다 달러엔이 150에서 200이 되면 얼마 움직인 거예요? 뭐 몇십 프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인덱스가 더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그냥 느껴지시잖아요. 주식 인덱스가 더 많이 움직이고 개별 종목은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환해지를 잘 안 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뭐 외환 뭐 몇 푼 움직인다고 이렇게 조잡을 떨어. 주식에 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졌는데. 그래 사실 안 해요. 채권 하는 사람들은 생각 따라 많이 다르죠. 내가 외환에 투자하느냐, 뭐 아비트라지를 하느냐, 뭐 크레딧 리스크에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해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미국 베이스에 투자가요. 내가 미국 베이스든 글로벌 베이스에 투자가요. 글로벌 베이스니까 아무래도 제 기본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예요. 되게 펑셔널 커런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 통화가 미국 달러예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인도네시아 주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1년에 한 15%씩 뭐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주식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주식을 사는데 이거 해지를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인도네시아가 좋다고 봤으니까 보통 이머징 마켓은 나라가 좋아지면 환율도 강세가 되죠. 네. 강세가 되면 난 좋은 거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샀다가 주식도 오르고 인도네시아 루피아 강세가 되니까 나중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팔 때 더 강하게 파니까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부분인데 네네. 또 안 하는 이유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대개는 이머징 마켓의 이자율이 높아서. 더 높죠. 예. 이머징 예를 들어서 달러가 지금 5%니까 네. 5%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5%는 사실 너무 높아서 네. 좀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달러 이자율이 5%인데 인도네시아 이자율이 10%라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인도네시아에 있는 특정 저 회사만 마음에 들어.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환율은 내가 모르겠어. 이러면 해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달러를 가져가서 달러를 팔아서 네.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내가 나갈 때는 그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회사에서 받아서 네. 그걸로 달러를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환율을 모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시점에 그거를 사면 되겠죠, 미리.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를 팔고 1년 후에 달러를 사는 거래를 하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달러 셀앤 바이 수합이거든요. 네. 이자율 수합이라고. 이자율 수합이죠. 네. FX 포워드든 뭐라고 네. 부르든 간에 그런 걸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지 코스트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 이자율은 5%고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이자율은 10%면 네.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이자율 차이만큼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해지를 네. 하게 되면. 네. 그러면 5%를 내가 추가로 페이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떤 이제 결과가 생기냐면 그냥 이런 베이스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달러를 빌리는 게 아니고 나는 달러가 공짜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공짜로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헤지 베이스로 헤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주식이 6%가 올랐어요. 네. 그럼 저는 얼마를 버는 걸까요? 1% 1% 버는 거죠. 네. 6% 올랐지만 해지를 5%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해요. 잘 해지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해지 퍼센트가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네. 5%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나게 큰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안 해요. 에이씨, 인도네시아 내가 하느니 해지를 하느니 내가 누가 하겠느냐. 네네네. 예전에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해외 자금이 들어올 때 원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지하고 싶었겠죠. 네. 그렇지만 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이자율이 몇 %였어요? 25%거든요. 예. 달러 이자율 그때 뭐 2%, 3%였어요. 5%를 잡아도 20%를 해지 코스트가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을 하면 200%예요. 네. 그러면 한국의 2배, 3배가 돼도 뭐 남는 게 없다. 해지 코스트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본은 이제 상황이 그대로 거꾸로인 거예요. 일본에 가서 내가 지금 달러 베이스에 지금 미국 투자가인데 일본에 가서 달러를 팔고 그리고 일본에 1년 후에 달러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면 일본 이자율은 마이너스 0.1이고 달러는 미국은 5%니까 5.5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3months forward가 제가 좀 전에 체크해 봤는데 마이너스 5.6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러의 수합만 딱 하잖아요. 네. 수합만 하면 5.6%가 남아요. 네네. 그러면 예나가 생겼겠죠. 네. 그 예나를 갖고 아무 짓도 안 하면 5%예요. 5.6%가 남아요.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율이 마이너스 0.1이거든요. 네.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내가 예금을 하고 내가 돈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주식을 샀어요. 네. 뭘 사가지고 2%가 올랐어요. 그럼 나는 얼마 버는 거예요? 7%를 버는 거죠. 7.6%.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에다가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해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머징 마켓하고는 좀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해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해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자금하고 원달러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뭐 1조어치 달러 우리나라 매수했다. 주식을 매수를 하면 달러를 팔았을 테니까 원달러가 내려가죠. 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자로는 팔았지만 1년 후짜리는 다시 샀거든요. 이건 수합이고 이렇게 네. 되면 외환에는 영향이 없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돈을 빌린 것이지 외환 거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일본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다 해지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외환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내피셜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 엊그저께 브룸버그 기사에 어셈 매니저들의 옌 포지션과 뭐 이런 거를 코릴레이션을 누가 또 멋지게 구해놨더라고요. 예. 보니까 진짜 대부분의 새로운 일본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다 해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일본에는 저렇게 강세가 되고 외국인 자금이 뭐 10조 옌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네. 어떻게 옌이 강세가 안 돼? 이렇게 혹시 의심을 가거나 의문이 가시는 분은 제 말에 조금 일리가 있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은 거의 외환 해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줘. 그런데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지를 해. 예. 하는 이유는 아까 같이 야 5.6 일단 먹고 들어가는데 무슨 외환까지 해. 뭐 기본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일이 예전에는 안 벌어지고 최근에 벌어진 거죠. 달러 이자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일본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이 강한데도 예나가 강세가 되지 않는 이유에는 이런 이유도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수합을 일반인들 딱 들으면 알기는 알겠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합을 이제 하려면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일본 주식을 사는데 나는 일본을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퓨처스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옌을 샀으니까 제가 옌을 원화로 하시는 분이면 네. 원화를 팔아서 옌을 사서 옌 주식을 샀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옌을 원을 다시 갖고 와야죠. 옌을 팔아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옌 선물을 팔면 되겠죠. 아, 1년 후짜리, 네. 1년 후짜리 선물을 네. 매도를 근데 쳐서 1년짜리 선물은 없으니까 1개월이나 3개월이니까 화는 1개월, 3개월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는데 네. 이제 선물안은 얼마든지 있는데 개인은 선물안을 못 하니까 네. 선물만 하잖아요. 네네. 선물도 쭉 있긴 한데 활성화돼 있는 거는 한 달짜리니까 근데 상관없습니다. 롤오버를 하면 되니까. 롤오버 비용은 많이 안 나오죠? 롤오버는 그냥 이론가에 다 되죠. 어. 이론가에 되니까 네. 뭐 한 달짜리를 하나 1년짜리를 하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네. 이자율이 변하면 롤오버 코스트가 변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껌값이죠. 네. 5.6이었던 게 뭐 5.5가 되느냐 뭐 이런 네. 거고 참고로 옌 원을 하면 5.6까지 안 되죠. 그렇죠. 한국 이자율이 3%니까 3.5니까 뭐 3.6쯤 되겠죠. 네네네. 그걸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네. 어쨌든 지금 큰 차이는 일본에 들어가는 외국인의 자금은 네.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다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글로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일본 주식을 살 때는 구태여 환해지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저께 그 헤지펀드에서도 얘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일본 주식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러나 나는 얘는 해지하고 들어가겠다. 그게 얘니 뭐 약자가 될까 겁내는 게 아니라 네. 해지를 하면 거기서 5.6이 또 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서 자기가 뭐 도요타를 샀어요. 네. 이게 10%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15.6이 남거든요. 그러면 난 일본 주식에 투자해서 15.6이 남았어요. 이렇게만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요타를 샀는데 5.6%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일본에 투자했는데 그냥 본전했어요. 네. 네,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제 그 환을 해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수합해서 수합 레이트를 받아 먹는 거는 네. 기관들끼리의 딜링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선물도 똑같은 프라이스로 거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도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게 이론가에서 벌어지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게 이론가가 여기인데 선물이 여기나 여기서 거래되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차익을 다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선물이 이렇게 리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론가에 되는 거예요. 뭐 심심하면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계산해보나 마나 그건 이론가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투자를 해야 네. 되고 그 다양한 투자를 하는 데 드는 코스트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뭐 애플을 사고 싶은데 내가 네. 이걸 사군 다음에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뭐 너무너무 쉽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해지를 하고 해야 할지 안 하고 할지를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서머리를 드리자면 보통은 안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가 좋다고 본 거니까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 커런시보다 더 이자율이 높은 커런시를 가는 경우는 보통 안 해요. 네. 해지 코스트가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네. 여기 해지 코스트라는 건 항상 마이너스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플러스가 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자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갈 때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예. 지금은 달러를 하면 코스트가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하고 낮은 커런시로 갈 때는 뭐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글로벌 관점으로 좀 세상을 봐야 한다. 네. 정말 많이 동감이 되는데요. 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규모가 그리고 이렇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글쎄요. 될까요? 뭐 저는 사이즈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체가 글로벌 아닙니까? 네. 예.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지금은 그래도 미국 회사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던 어떤 회사 하나가 네. AI에 굉장히 좋은 뭔가를 기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다가 상장을 할까요? 미국 가서 하겠죠. 네. 또 뭐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펀드의 규모는 뭐 그냥 세계 전체 규모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투자가분들도 그 다양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그냥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는 것도 한국 주식만을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식이 앞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익률을 보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지 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하자면 제가 사이즈는 알 수 없지만 뭐 모든 사람이 이제는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자본시장이 선순화된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고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계속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그다음에 계란이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가면 더 높은 리퀴디티가 있어서 들어오니까 또 회사 좋은 회사는 글로 가고 네. 좋은 회사 거기 있으니까 또 투자가 글로 되고 네. 그래서 거기가 중심으로 되지만 그럼 미국에서 되니까 모든 게 달러 베이스로 되겠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미국의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간 네. 거지 커런시가 꼭 US 달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네. 다들 해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다른 외환 시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마치 기관들만 하는 거래인 것처럼 됐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네. 뭐 예를 들어서 $1, 뭐 우리나라 KRX에 있는 거, 그 다음에 CME에 있는 달러엔, 뭐 달러 유로 너무너무 유동성이 좋거든요. 네. 거의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만약에 한국이 거버넌스가 미국식으로 선진국 향으로 가면은 해외 자금 들어올 게 꽤 많겠네요.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그럼요. 네. 한국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매력적인 시장이잖아요. 네. 매력적인 시장인데 자본 시장이 글로벌화 돼 있지 않은 거. 네. 글로벌화 돼 있다는 거는 꼭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글로벌을 하자 그러면 국내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야 우리께 더 좋은데 왜 글로벌을 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 말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다고 전제를 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쁜 글로벌을. 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한다는 거는 남들하고 표준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야, 한국이 뭔가 좋은데 뭔가 제도가 달라. 그럼 불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불편하면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조금 격차에 있던 대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좋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글로벌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맞춰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러잖아요. 아, 좋은 건 맞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워낙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하고 자꾸 벗어나는 그런 제도 같은 거는 만들면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빨리 쫓아가야 된다. 뭐 우리 입마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MSCI 지수, 외환 거래, 뭐 공매도, 뭐 상법, 네.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것이 제가 뭐 무조건 글로벌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글로벌이 한국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그 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의 그 사이즈가 훨씬 커지겠죠. 훨씬 커지겠죠. 네. 그리고 거꾸로 우리도 해외로 자꾸 나가야 되는 이유가 줄어들겠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해외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국내 투자가들은 점점 해외로 나가서 국내 자본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네. 해외 거는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또 삼성전자 같은 그룹이 나왔을 때 왜 한국에다 내가 상장을 해? 미국 가서 하면 되지 하는 일이 뭐 불과 얼마 안 가서 생길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최근에 쿠팡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쿠팡이 미국에 한 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걔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플러그가 유럽식이 있고 뭐 미국식이 있고 이런데 그거를 맞추는 것처럼 또는 이제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손흥민이 유럽 가서 뛸 수 있었던 건 룰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라지만 한국에 그런 숨어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거 할 때 이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에 플러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똑같은 플러그를 껴요. 네. 뭐 3개짜리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2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장하는 거죠. 야, 3개짜리보다 2개짜리가 좋아.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뭐 열 전도체도 좋고 다 인정.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 다 3개짜리 끼는데 우리 2개짜리면 한국에 오려면 뭐 와서 뭐 바꿔야 되잖아요. 네. 불편하게 만들면 불편한 게 코스트고 코스트가 발생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일본 문화의 개방을 할 때 일본 문화 개방은 우리 다 망한다 이랬거든요.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한번 해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웬걸 시간 지날수록 처음에는 걔네 뭐 만화 보고 뭐 음악 듣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한국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향을 보면 저희가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10만 금융전사예요. 네. 증시각도기 TV 10만 금융전사. 왜냐하면 개인들 영향 보면 세계적으로 거의 탑급인데. 그럼요. 왜 이 사람들이 금융에서 못해? 그럼요. 그러니까 룰이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뭐 트레이더들도 보면 한국 트레이더들이 엄청 잘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 잘하고 똘똘하고 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디스플린 있고 시킨 대로 딱 정한 대로 하고 훌륭한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그래도 약점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어. 영어가 뭐 대표적인 영어가 약한 게 항상 또 목덜미를 잡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글로벌화 같아요.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저희 세대보다 좀 낫잖아요. 그렇죠. 영어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낫고 막말로 하면은 뭐 옛날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저희는 우리 때만 해도 진짜 이런 얘기 싫어하시겠지만 해외에 나가려면 진짜 어려웠어요. 비자 같은 게 안 나왔죠. 단수 여권이라고 아세요? 여권이 한 번 나왔다면 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수 여권, 복수 여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요즘 건 다 복수 여권인 거예요. 멀티플 여러 번 쓰는 거예요. 단수 여권은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게 88년까지예요. 88년이면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계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네.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나쁜 거다. 무조건 네. 길게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화가 어떤 건지, 글로벌화가 단순히 우리는 이제 뭐 주식시장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있지만 우리 김 대표님한테 들으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외환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글로벌화를 하려면 뭐를 바꿔야 된다를 국제 시장에서 뛰셨던 분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